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시험 범위 정리하는 시간 가졌었죠. 그런데 우리 아직 수업 중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범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좀 주제별로 좀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 선정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14페이지 대멸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214페이지 펴고 비록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 좀 잘 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엔 대멸종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대멸종 뜻 잘 모르겠죠? 좀 이따 좀 설명하도록 하고, 지질시대 동안에 여러 차례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 대멸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 목표는 대멸종의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과학적 생물 대멸종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는 기기나 참고 도서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그러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조사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선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대멸종 또는 대량멸종이라고 불리는데 멸종은 생물이 지구상에서 탄생하니 현재까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멸종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배경멸종, 그 다음에 대멸종 이렇게 나누는데 배경멸종이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대략 100만 년에 5에서 10%의 종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배경멸종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100만 년이 지나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은 5에서 10%의 종들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이제 배경멸종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배경멸종이 아니라 대멸종이죠. 대멸종. 자, 대멸종은 어떨 때 대멸종이라고 하냐면은 30% 이상의 종이 소멸을 하는 거예요. 30% 이상의 종이 소멸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 소멸을 할 때 육지와 해양 모두에서 다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생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한 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뭐 특정 크기의 생물에만 국한된다든가 아니면 뭐 포유류에만 국한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바다나 뭐 이런 한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대멸종.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생하였고 몇 가지 소수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 이런 원인을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당히 많은 종의 소멸이 일어나는데 그 종의 소멸이 광범위하게 공통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멸종 특징 이해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214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5차례 이제 대멸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대멸종 잠깐 먼저 알아보고 교과서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대멸종은 이제 5차례에 걸쳐서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데 첫 번째 대멸종은 오르도비스기 말에 나타났고 한 70%의 종이 이제 없어졌어요. 두 번째 대멸종은 대봉기 말에 나타났고 70%의 종이 좀 없어졌고 그 다음 세 번째 대멸종은 고생대 페른기에 나타났는데 96%의 종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멸종은 70%의 종이 사라졌고 다섯 번째 대멸종은 75%의 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종들이 다 없어졌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잠깐 보면은 첫 번째 대멸종은 70% 종이 없어졌는데 이때는 멸종 원인을 뭘로 보고 있냐면은 곤두와나 대륙이라고 했는데 우리 처음 들어봤죠? 이 판게아 이전, 우리 판게아가 3학년이니까 판게아 이전의 대륙입니다. 판게아 이전의 대륙이 남진을 해요. 어디까지 가냐면 그 남극까지 갑니다. 남극까지 갑니다. 남진을 하게 되면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되나요? 햇볕을 못 받으니까 기온이 하강되겠죠. 기온이 하강되면서 빙하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물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얼어버렸으니까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겠죠. 그럼 해수면에 하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닷물이 그만큼 없어진 거죠. 없어지면은 바닷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생물체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량 멸종의 원인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대멸종은 3억 7천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때 원인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 당시에는 육상식물의 발달로 암석층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바다로 토양이 난입되어 부영량으로 인한 녹조 적조 현상 및 산소결핍 발생, 또한 이산화탄소 감소로 인한 전 지구적인 기온 하강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당시 대봉기 때는 표면 온도가 34도였는데 이게 이제 대봉기 말로 가면은 26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6도 정도 차이 나는데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졌죠. 자, 일단 육상식물이 발달하니까 그 토양들이 뿌리가 이제 토양을 부수기 시작하죠. 암석층을 이제 가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바다로 갔을 때 바다에는 영양분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겠죠. 그럼 많이 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속에 있는 산소를 다 잡아먹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있는 산소를 다 잡아먹으니까 다른 생물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여기 또 재밌는 게 나왔는데 이산화탄소 감소로 인한 전 지구적인 기온 하강인데 이산화탄소가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온실효과가 있어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산화탄소가 적게 되면 온실효과가 덜 일어나죠. 그래서 전 지구적인 기온 하강 때문에 한 번 또 대멸종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페른기에 있었던 대멸종은 지구에 있는 종의 96%가 사라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대륙이 이동하면서 시베리아에 용암이 형성됐는데 그 용암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형성이 됐다 그래요. 용암이 형성되니까 화산활동, 시베리아 용암대지 화산활동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구에 뭐가 많아지겠어요? 화산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뭐가 일어나나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납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바다 대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면 비가 오면은 당연히 산성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바다가 산성화되고 그러면은 바닷속에 산성화되니까 생명체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대규모로 이 시베리아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대규모로 그 대멸종이 일어나서 96%의 종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 4차 대멸종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주라기에도 일어났고 역시 원인은 이때도 역시 그 지각 변동이 좀 심했던 시대예요. 그러면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또 일어납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이 또 일어나니까 또 뭐가 많아져요? 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당연히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고 산소 결핍이 나타나고 또 해저에 그 해양 생물이 또 산성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 것이 발생하면서 한 70%의 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충돌은 우리 이제 원인을 뭘로 보고 있냐면 운석 충돌로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그래서 이제 그 운석이 충돌을 해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룡이 이제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충돌한 운석에 이제 크레이터가 남아 있는데 직경이 한 185km 정도이며 깊이가 20km에 달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운석이 충돌을 한 거죠. 소행성이 이제 충돌을 해서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 먼지가 충돌하면서 지구를 덮었겠죠. 그럼 지구에 당연히 그렇죠. 그 햇볕이 잘 못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기온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동물들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뭐 해일도 일어나고 지구 기온도 변하고 하면서 한 75%의 종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원인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기온 하강, 해수면 하강, 화산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운석 충돌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대멸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조사를 해봐야 될 내용인데,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14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료 보니까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해양생물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해양생물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죠?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요. 또 쭉 증가하다 툭 떨어지고, 또 쭉 증가하다 툭 떨어지고, 증가하다 툭 떨어지고, 쭉 증가하다 툭 떨어지고, 이런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질시대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시기를 조사해 그림을 표시해보자 했는데, 우리 5번 그 시기,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냥 5번이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시기에, 지금은 해양 생물의 이제 과라고 했는데, 그 과가 이렇게 떨어졌고, 종으로 따지면은, 아까 그림을 보면은, 여기 종속, 과목, 강문계, 이게 중학교 때 분류 단계 배웠죠. 종으로 따지면 70%지만, 과로 따지면 25%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나타난 건 과를 중심으로 했고, 그래서 해양 생물수의 과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자, 요때 종이 30% 이상 줄어들면은 우리가 그때를 그렇죠, 대멸종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을 조사해보고 그 가설의 타당성을 토론해보자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가설들 아까 했죠. 해수면 하강설도 있고, 운석 충동성도 있고, 지구 온난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그냥 제시한 답 한번 쭉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운석 충돌설은 거대한 운석의 충돌로 지구 환경이 변해 생물이 멸종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5차 대멸종을 설명하고 있죠. 운석 충돌로 많은 양의 먼지가 발생하면 햇빛을 차단하죠. 광합성이 어려워져 식물이 죽고 연쇄적으로 동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측할 수 있겠죠. 운석이 충돌하면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뭐 화산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햇빛을 차단하면은 그렇죠. 기온이 떨어지니까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먼저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연쇄적으로 먹이 사슬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수면 하강설은, 자, 해수면이 하강하면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해 생물이 멸종할 수 있으며, 대륙붕 우리 이제 200m 안쪽에, 깊이가 200m 안쪽에 그 바다를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하죠. 그쪽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대륙붕이 감소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살 데가 없죠. 또 그리고 기후 패턴이 변해 육지에서도 생물의 멸종이 일어날 수 있고,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3번 봅니다. 대멸종이 일어난 이후 생물이 다시 번성하게 된 까닭. 이제 요거는 우리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다인의 진화론 우리 해왔으니까. 생물이 이제 다시 번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환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변화한 거예요. 지구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한 겁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변하면은 그 환경 변화한 거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적응하지 못한 구조를 가진 생물들은 어떻게 돼요? 멸종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생물들은 그들만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물은 멸종한 생물을 대신에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또 변이가 일어나고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양한 생물 종분화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구의 환경이 변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애들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멸종의 원인하고 그 까닭 이제 좀 알아봤는데 조금 감이 오시나요?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가르치려고 이 단원 공부했을 때, 이게 뭐 꼭 가르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그 신문지상에 자꾸만 그 대멸종하고 연결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창의력 문제. 앞으로 대멸종이 일어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춘 생물이 살아남을지 토의해보자 했는데, 이거, 자, 앞으로 대멸종이 일어난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한테 지금 다가온 건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이죠. 지금 지구온난화가 좀 빨라져서, 너무 빨라져서 지금 대멸종 이 시대하고 이제 버금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얼마 안 있어서 대멸종 시대에 버금가는 온난화 현상이 온도가 높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럴 때까지 오지 말아야 되겠죠. 어쨌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제 만약 대멸종이 일어난다면 기후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독립 영양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생물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생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계속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살 수가 없겠죠. 아마 이때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내용. 고생대 이후 5번의 생물 다멸종이 일어났다 그랬죠. 고생대 말기에 그래서 삼엽충을 비롯한 많은 해양 생물이 멸종했고, 중생대 말기에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이 멸종했고, 뭐 고생대 말기에 발생한 건 화산 폭발, 중생대 말기에 발생한 거는 그렇죠, 운석의 충돌로 예측을 하고 있죠. 자, 지구 환경의 변화가 이제 대멸종의 원인인데,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아까 이제 고생대 때도 얘기했지만, 뭐 화산 활동이 1년, 2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00만 년, 200만 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대륙 이동에 따른 수륙분포의 변화와 해수면의 변화. 이 해수면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 곧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바닷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해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죠, 광합성하는데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그럼 해양 생물한테는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소행성 충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소행성 충돌은 뭐 그 한 번 충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제 파충류 시대를 저물게 하고 이제 포유류 시대를 열게 했는데, 이러한 지구 환경 변화가 대멸종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뭐 우리가 이 중에서 뭐 어떤 거를 이제 손댈 수 있느냐, 이런 건 좀 짐작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만약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이제 저희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지질 시대 동안 여러 차례 지구 환경 변화가 일어났고, 지구의 환경 변화로 생물의 출현과 멸종이 반복되었습니다. 생물이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여 오늘과 같은 생물 다양성을 갖추게 됐는데, 지금 그 지구 환경 변화가, 특히 이제 기후 변화가 제일 심각하죠. 지구 온난화가 지금 심각해서 이런 대멸종 같은 추세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후 변화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질 시대 동안 여러 차례 생물 대멸종이 일어났지만 오늘날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는 까다, 뭐 당연히 살아남은 생물에게는 어떤 걸 줄 수 있나요?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죠. 그래서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물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진화하고 다양한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생물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생물은 어떤 상황에서 멸종하는지 써보자 했는데, 우리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뭐 그 중에서 이제 보자면은 화산 활동, 지진 활동 등에 의한 지각 변동, 그 다음에 해수면 변화, 소행성 충돌, 뭐 이런 지각 변동 등에 따른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든가 산소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5번의 생물 대멸종 중에 가장 큰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는 세 번째 대멸종이었죠. 고생대 때 페링기에 나타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대멸종 좀 빠르게 한번 정리했는데, 이 대멸종을 이제 선생님이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건 이 대멸종이 이제 우리한테 딱히 이 대멸종이 올 거냐 뭐 이렇게 묻는다면은 장담을 할 수 없어요. 뭐 우리 시대에. 하지만 환경 변화가 대멸종을 일으켰다는 얘기하고 이제 연관시켜 보면은 그렇죠. 인류가 환경을 어떻게 되나요? 좀 잘 가꿔야 되겠죠. 대멸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대멸종을 했었고,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그 많은 용어들 나오는데 생명 다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멸종 이런 것들은 용어를 좀 알아두는 게 좀 그 신문을 읽다든가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